그 이전에 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오늘은 그 한국의 능력주의에 따른 입시 결과 그리고 그 자사고 폐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어떻게 됐는지 파락군의 쏠림 현상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약 40%가 서울, 강남, 서초 등 상위 10곳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의치안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의학 계열의 합격자가 재력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가면 뭐 실제 재수를 많이 하는데 그 재수를 할 때도 이제 학원비 있죠. 1년에 30만 원짜리 강의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몇백 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에서는 이렇게 그 수저 대물림, 금수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수저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의 어떤 학력, 그 학력과 재력,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뭐 사교육, 당연히 사교육을 반영할 거고, 그래서 그 사교육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특수목적고에 많이 합격을 하고,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 진입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대기업 취업으로 많이 이어져서 결국은 고소득 쪽으로 이어지니 이 불평등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700에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입이 있는 가정의 학생 약 3.5%가 특목고에 진학하는데 소위 이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조금 저소득 가정의 학생 비율은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인데요. 그 문재인 정부가 2025년도에 그 자사고 아시죠? 자사고 일괄 폐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 발표가 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기사 모음입니다. 아마 그 예측하신 분들이 많겠는데 뭐 이런 결과들을 초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강남 등 8학군의 전입들이 엄청 늘어나서 이 전입이 느니까 당연히 해당 지역의 부동산 뭐 가격들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사실 자사고 폐지의 목적은 취지가 불평등을 개선하고 뭐 공정성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지역을 더 부추겨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우수학군의 쏠림이나 뭐 사교육 확대 이런 부작용만 키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예측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고 실제 결과 자료로만 이제 확인하지 못했지 그럴 것이다 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뭐냐면 그 서울대 합격자 한 513명 가운데 여기 올해 이제 합격자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지역들이 표시돼 있잖아요.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간 경우가 이제 강남. 누구나 이제 요거는 해마다 비슷한 수치일 것 같아요. 비율로는 강남이 가장 많고 서초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노원 이쪽도 이제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래서 노원 그리고 송파 요즘에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송파 쪽도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이쪽에도 엄청 지금 학교율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송파 그리고 이제 다른 것으로는 뭐 목동, 양천이죠. 양천, 강서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지역들은 이제 외부에서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 몇 년 전 자사고 폐지가 나오기 전보다 굉장히 더 늘어나서 뭐 강남 철옹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8학군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학부모의 뭐 이제 이 정도 비율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새 정부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사고를 현 정부에서 이제 폐지한다 했는데 이게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향후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그때 그 공정성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그
특목 자사고 이런 거를 없애면서 이제 국내에 있어야 할 친구들이 해외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거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어떤 수월성 교육, 말하자면 영재 교육, 그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들이 이렇게 실제로도 뭐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왜 뭐 시대를 역행하는가에 대한 약간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사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하고 무조건 평준화하기보다 수월성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교육 역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과 함께 관련된 기사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 뭐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은 의문이 드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그 능력주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그 공정하게 입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저는 이제 수능 세대라 수능 1세대였는데 뭔가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도 그 과정이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능력주의에 맞춰서 뭐 돈에 따라서 다른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 실제 제도는 그냥 똑같이 당일 같은 날 시험을 본다고 하지만 그 과정 중에는 사실 공정하진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돈 있는 부모가 과연 똑같은 교육을 받게 놔둘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도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 놓이게 하고 싶고, 아이가 좀 더 뭐 좋은 과정들을 거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뭐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가진 어떤 그 자산의 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입장에서 아이에게 똑같이 뭐 내가 돈이 많지만 그래도 똑같이 공교육만 받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얼마나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더 아이에게 좋은 교육, 뭐 좋은 사교육이 될지 아니면 다른 교육이 될지 그런 것들을 열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원초적인 건데, 애시당초 사실 사람이 사는 어떤 사회가 그게 뭐 자본주의가 될지 아니면 사회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든 기본은 경쟁을 해야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리소스는 한정적인데 그 자원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더 갖고 덜 갖고 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쟁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선의의 경쟁이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안 좋은 방향으로 뭐 불법을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안 좋게 사실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하고 뭐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계층 간의 사다리가 그 90년대 우리가 약간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 대학 입시를 치르던 그 당시만 해도 계층 간 사다리는 유지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것들이 계층 간 사다리가 사실 끊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계층 간 사다리는 이렇게 잘리면 안 되고, 낮은 소득 수준에 있더라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잘하는 아이들을 수월성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하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교육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자사고 폐지로 그게 딱 결과론적으로 뭐 하향 평준화가 되는지 사실 그건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의 잘하는 부분을 잘하는 친구들이랑 모아서 더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그런 기회를 사실 잘한다는 이유로 또 박탈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못하는 친구들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장을 열어줘야 되고, 잘하는 친구들은 좀 더 잘할 수 있게 또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쪽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돼서 개인의 자산의 능력의 어떤 그 차이로 아이들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부강하다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다각도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기사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공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재원이 많이 확충돼야, 교육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충족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개인의 내 아이 하나만을 생각해서 그 재원을 쓰지 않고 좀 많은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좀 끌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뜻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슈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능력주의에 대한 부분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이런 기사들이 사실 고지고대로 또 이런 게 다 있구나라고 100%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 각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